용감무쌍 용수정 7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용수정은 마스카도 주얼리 방송 진행 도중에 목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세트장을 엎으며 쓰러졌었는데 마침 현장에 와있던 여의주는 긴급하게 심폐소생술로 용수정을 살렸습니다. 여의주는 앞서 용수정의 헬멧에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갔었는데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용수정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용수정은 근무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고 용수정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한 여의주는 용수정이 쇼호스트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직접 용수정을 찾아왔다가 용수정이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의도치 않게 용수정의 생명의 은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용수정도 여의주가 태어날 때 아버지 용장원과 함께 이영애의 출산을 도와주었으니 서로 생명의 은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용수정을 위기에서 구해준 이를 계기로 홈쇼핑 PD이자 용수정의 절친한 선배인 김희연의 눈에 쏙 들어 김희연은 여의주에게 홈쇼핑 모델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의를 했고 여의주는 모델이 되어 TV에 나오게 되었다고 엄마에게 자랑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수정과 여의주는 자꾸 마음이 어긋나게 되는데요. 방송 도중 아파서 쓰러진 용수정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사람들은 용수정이 돼지목이라 진주 목걸이가 끊어졌다면서 놀리자 여의주는 심기가 불편해지고 용수정이 신경 쓰이지만 용수정은 여의주가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 남기고 하필 자기가 쓰러진 스튜디오에까지 나타난 것을 보고 스토커가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생방송을 망쳐서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한 용수정은 수리떡이 되어가지고 치킨집에 핸드폰과 가방까지 그냥 내버려두고 집에 가던 중에 여의주를 만나게 되었고 여의주는 용수정의 집이 어딘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장기 투숙 중인 다호소 게스트하우스에 업고 가게 되는데요. 마침 용장원은 군대 동기가 사망하여 장례식에 가 있었기 때문에 용수정이 용장원의 딸이란 것을 알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용케도 자신의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뜬 용수정은 자신을 데려다준 등판 튼실한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두 사람은 좀 더 아웅다웅거리는 에피소드가 전개된 후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용수정은 자기가 진주 목걸이 방송 전날 목에 바른 주름살 방지 크림 때문에 알러지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생방송을 망쳐서 마스카도와의 계약이 틀어진 것에 대해 마스카도에 미안해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가입한 쑥떡 동호회에서 마스카도 진주 목걸이에 대해 용수정과 같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용수정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마성 홈쇼핑 고객센터에도 마스카도 제품에 대해 환불해달라는 항의 전화가 쇄도한 상태였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던 용수정은 콜센터에 접근을 금지당하고 사내 게시판도 폐쇄 처리되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번 생방송의 여파로 마스카도에서 100억 소송이 들어와 세계적 기업인 마스카도와의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마성그룹 내에서는 용수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여 모든 잘못을 쇼호스트 한 명 탓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최애라가 있었습니다. 최애라는 용수정이 생방송을 망친 것이 짜증이 났고 주우진이 쓰러진 용수정에게 가려하자 가지 말라며 말렸는데 용수정의 인적사항을 찾아보고 엄마 그만 양에게 문수정에 대해 물어보는 등 용수정이 자꾸 신경쓰여 민경아를 찾아가 용수정과 같은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안되고 주우진 본부장의 앞길을 막을 것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우진은 자신이 엘리베이터에서 호흡 곤란을 겪었을 때 옆에서 도와준 용수정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고 용수정이 쓰러졌을 때 바로 도와주지 못한 것이 맘에 걸려서 용수정을 징계할 생각이 없었는데 용수정은 자신을 징계하려고 초치를 취한 것이 주우진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우진은 용수정이 결백을 밝히려고 뛰어다니지만 소득이 없자 몰래 피서를 시켜 홈쇼핑 콜센터에 환불 요청이 들어온 고객의 녹음 파일을 용수정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용수정을 위기에서 구해주게 되었고 용수정에게 받은 은혜를 갚게 되는데요. 용수정은 병 주고 약 주냐며 주우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징계하려 한 사람이 주우진이 아니란 것을 곧 알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몰래 녹음 파일을 보내준 주우진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용수정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최애라는 점점 용수정의 정체를 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용수정의 책상에 놓인 체스마를 보고 용수정이 예전에 문수정이란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채스말은 용수정 아버지 문효섭이 하나하나 손수 향나무를 깎아 만든 것이었는데 집에 불에 타버리고 아무것도 챙긴 것 없이 집을 떠나야 했던 용수정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모님의 유품이나 다름없었던 것이고, 최애라가 채스판을 만지다가 용수정과 싸움 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최애라는 그때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용수정이 문수정? 이상하다. 분명 아버지는 용장원이고 숙박업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때 집이 불에 타고 고아원이라도 전전하다가 지금 아버지를 만난 거야 뭐야? 하며 이제 한시도 용수정에 대해 안심할 수 없게 됩니다. 용수정이 문수정이라면 자신이 엄마 그만 양과 함께 문수정 부모의 재산을 털어서 외국으로 도주해버린 사실이 발각되면 지금 마성 홈쇼핑 TV사업 본부팀장인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것이고 주우진의 눈밖에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용수정을 회사에서 자르든지 조치를 취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경화를 찾아가 부탁을 했었는데 마치 자신이 징계위원회를 내세운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최애라에게 주우진은 짜증이 났고 앞으로 부동산 드나들듯이 자신의 사무실에 아무 때나 예고 없이 들어오지 말라며 경고를 하였습니다. 8화에서 최애라는 용수정에게 비밀 녹음 파일을 전해준 사람이 주우진인 것을 알게 되어 주우진에게 용수정을 좋아하냐며 따지게 되는데요. 주우진의 관심이 용수정에게 가 있는 것을 보고 열받게 됩니다. 한편 여의주는 실내 바이크 모델로 발탁되어 주구장창 바이크를 타고 있었는데요. 마침 스튜디오에 들른 황재림을 발견하고 절대 방송 중에 용수정의 진주 사건과 같은 돌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PD의 말을 무시하고 달려나가 황재림 회장을 만나려고 합니다. 용수정이 억울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막아주려고 갔는데 간발의 차이로 황재림을 놓치지만 여의주는 계속 만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황재림은 자네는 내가 만만한가 하며 겨우 절에서 한번 도와줬다는 인연으로 용수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여의주가 당돌해 보이기만 하는데요. 여의주는 할머니가 안 계신 자신에게는 황재림 회장이 그냥 푸근한 할머니로 여겨진다면서 해벌쭉 웃으며 대했고 황재림은 여의주의 넉살의 요놈 보통 놈이 아니다라며 여의주를 쓸만한 제목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신의 주변에는 민경화같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발톱을 숨기며 들러붙어 있는 인간들만 가득하지 믿을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여의주를 잘 키우면 든든한 오른팔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잘릴 뻔한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용수정을 구해준 여의주는 용수정의 뒤에서 너는 모를 거다 라며 웃음을 짓고 용수정은 자신의 뒤에서 여의주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주우진에게 잔뜩 마음이 가 있는데요. 다시 업무로 복귀한 용수정은 주우진을 마주칠 때마다 눈에 하트가 뿅뿅 솟아납니다. 그런 용수정이 주우진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여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레임을 느끼게 되는데 애써 용수정 앞에서는 차도남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주하민을 보면 우리 하민이랑 잘 놀아줄 것 같은 용수정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용수정은 자신의 책상 앞에서 아버지의 체스말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최애라를 보고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며 안 그래도 자신에게 늘 쌀쌀맞게 대하는 최애라에게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용수정 역시 최애라에게 온 우편물에서 수령인의 이름이 최나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최애라가 예전에 자신의 방에서 몰래 체스말을 만지다가 딱 걸린 최나라인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나한테 준 마지막 유품인데 함부로 만지지 말아요. 그 말을 들은 최애라는 분명 인사기록부에는 용수정의 아버지가 용장원으로 살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유품이라고? 그럼 그때 지리산 가서 아버지가 실종된 문수정이 진짜 용수정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안 되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최애라는 직원들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취한 용수정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다호소 게스트에 온 최애라는 용수정의 아버지가 자기가 알던 아버지 얼굴이 아니라는 걸 보고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집이 참 좋네요. 오늘 용수정 씨가 너무 많이 취해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용장원은 아이고 참말로 속도 깊은 직원이구만요. 엊그제까지만 하도 마성인지 마약인지 그놈의 회사가 우리 수정이를 못 잡아먹어서 엄한 사람 죄인 취급하고 쫓아내려고 야단이더만 우리 수정이가 그래도 직장 안 잘리려고 용을 쓰는 이유가 요렇게 챙겨주는 가족 같은 동료가 있어서 그랬는가 보네. 수고하셨는디 요거라도 좀 마시시용. 용장원은 수제 음료수를 최애라에게 내놓았고 최애라는 여기선 언제부터 사셨어요? 다호소 게스트하우스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자 용장어는 응, 거시기 내가 젊었을 적에는 전국을 돌아댕기며 수박이며 낙지며 어디 없는 것 빼고는 탑하는 만물장수였지요. 근뒤 우리 보물 수정이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요놈 학교도 보내야 하니께 떠돌이 장사는 때려치고 한자리에 궁뎅이 붙이고 살게 되었소. 우리 수정이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녀석이니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어떻게 집이 멀면 여서 자고 가도 돼요. 그러자 최애라는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커지면서 용수정이 친딸이 아닌가요? 이에 용장어는 친딸이 아니긴 친딸이지요. 내가 하늘 아래 가족이라고는 수정이 밖에는 없지요. 내가 내 맴속으로 낳은 내 친딸 수정이 지 엄마 아버지가 그리어 망하게 가지만 않았어도 이 말을 들은 최애라는 저 이만 가볼게요 하며 게스트하우스를 나왔고 그만 양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엄마 용수정이 문수정이 맞았어. 어머 헤라야 우리 이제 어떡하니? 수정이도 너를 알아본 거야? 아이고 그때 그냥 불구덩이 속에서 확 죽어버리지 않고 네 앞길을 막으려고 나타난 거야? 너 수정이가 뭐라고 하든 절대 네가 최나라라는 걸 내색도 하지 말고 들켜서도 안 돼. 막말로 우리가 지은 죄가 뭐가 있어. 지가 불을 내서 지 엄마 죽인 건데 이제 와서 어쩔 거야. 너 절대 기죽지 말고 나는 그 기집애라면 끔찍하니까 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회사에서 내쫓아버려. 다음날 용수정은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사람이 최애라라는 것을 듣고 아니 무슨 일이래.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불효시 같은 게 나를 데리고 왔다고. 용수정은 회사에 가서 최애라에게 고맙다며 말을 전했지만 최애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응대를 합니다. 너 용수정 아니? 문수정 여기까지 물귀신처럼 날 쫓아왔단 말이지. 내가 너 같은 것한테 우진씨를 뺏기면 최애라가 아니지. 우진씨 옆에 알짱대기만 해 가만 안 둬. 하며 맘속으로 토끼를 품습니다. 한편 용장원의 집에는 낯선 남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용장원은 그 남자에게 어서 오십시오.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풀옵션 다호소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어디서 오셨는가며? 아네 저는 저 남해에 사는 사람인데 내 처자식 좀 찾으려고 전국을 다니는 중입니다. 시골 사람이 서울에 살 일이 뭐 있었겠냐마는 이제는 안 돌아본 곳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찾아볼까 하고 며칠 좀 묵으려고 왔습니다. 좋은 방은 필요 없고 잠만 잘 테니까 제일 싼 방으로 좀. 그러자 용장어는 아이고 참으로 안 됐구만요. 이 좁아터진 나라에 어찌나 이산 가족이 많은지 그리고 내가 또 전국에 안 돌아다닌 곳이 없어요. 서울 시내 바닥도 구석구석 잘 아니께 아마 도움이 될 것이요. 다호소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온 사람은 문효섭이었고 문효섭은 오래전 지리산에서 실종이 되어 용수정과 연락이 끊어졌으며 기억을 잃어버리고 남해를 떠돌며 살다가 기억 속에 자꾸 어떤 사람들이 아른아른거려서 가족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용수정과 문효섭은 서로 만나게 될 것이고 용수정은 30년 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가로챈 금한양과 최애라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용감무쌍 용수정 8회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8화에서는 용수정과 여의주와 용장원이 한자리에 만나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최애라는 최나라인 것이 들통이 나서 용수정은 최애라와 적대관계가 되고 주우지는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용수정 때문에 불안한 최애라가 민경화에게 잘 보여서 마성그룹에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려 하고 주우지는 최애라를 갈수록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